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리플에 대한 업데이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미국 시간으로 7월 29일 어젯밤이었죠. 굉장히 리플 투자자분들에게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 SEC 다이렉터였던 윌리엄 힌맨이 증인으로 법원에 참석을 해서 진술을 해야 되는 날짜였죠. 윌리엄 힌맨이 전에 공식 석상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논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술을 하도록 법원에서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진술을 한 날짜가 7월 29일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은 이제 완전한 유튜브 스타가 되어버리신 플로리다 소재 제러미 호가님의 영상을 재구성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제러미 호가님 생각으로는 윌리엄 힌맨의 증인 진술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윌리엄 힌맨의 이 증인 진술이 퍼블릭 히어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되지 않는 그런 이벤트였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참석을 못하니까 그 내부자들 외에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정황상 봤을 때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보통 퍼블릭 히어링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런 증인 진술이 있으면은 트랜스크립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런 게 공개되지 않고 있고 이 증인의 어떤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SEC 쪽의 변호사들은 질문의 그 범위를 최대한 조절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싸움이 일어나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모션이 파일링이 되는데 그럼 모션 파일링도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을 앉혀놓고서 질문을 하는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쌍방 변호사단 간의 어떤 그 밀당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상 판단을 했을 때 윌리엄 힌맨은 증인으로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실과 그리고 7월 15일 이후 벌어졌던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제러미 호간 변호사님의 의견은 지금 물밑 협상 작업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다시 시간을 돌려서 이 법정 소송이 어떻게 여태껏 진행이 되어 왔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전에도 살짝 언급은 했지만은 일단 리플 측 변호단이 사용하고 있는 디펜스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두 번째는 설령 증권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증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이걸 이제 Fair Notice Defense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주장을 하는 거죠. 두 가지 주장 중에 하나라도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이제 리플이 승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Fair Notice Defense를 하기 위해서 SEC에서 일했던 제이 클레이튼이나 아니면 윌리엄 힌맨 이런 사람들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관련된 발언을 증거로서 제출을 요청을 꾸준히 해왔었죠. 이거에 대해서 SEC는 처음부터 굉장히 SEC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관한 스탠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소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를 줄기차게 해오다가 4월 초에 법원에서 SEC와 비트코인에 관한 의견은 이 케이스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6월 14일 날 SEC의 그 인터널 다큐멘트 를 제출을 하라고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까지 이제 제출을 하라고 데드라인을 못 박았는데 그때까지 전혀 아무 다큐멘트를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7월 15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이죠. 하나는 윌리엄 힌맨이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법정 판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플 측에서 SEC가 인터널 다큐멘트를 7월 2일까지 제출을 하라고 법정에 오더가 있었는데도 전혀 아무런 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법원 측에서는 Motion to Compel the Production 이라고 부르는 쉽게 말하면 이제 공식으로 컴플레인을 제출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제출을 해야 되는 데드라인이 그 다음 주인 7월 23일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월 15일 날 윌리엄 힌맨을 증인으로 채택하라는 법원의 공식적인 오더가 있은 후에 SEC의 입장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이후로부터 이 상황 전개가 굉장히 좀 달라집니다. 일단 윌리엄 힌맨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더라도 어느 범위까지 질문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쌍방의 의견이 굉장히 다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 범위에 대한 상호 간의 합의가 그 전에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4일 뒤에 양측 변호사단이 레터를 제출을 합니다. 증인 진술 범위에 대해서 쌍방이 이미 합의를 했으니까 법원이 개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의 레터입니다. 4일 후에 이런 레터 갑자기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월 19일쯤이었죠. 페스터 피어스랑 일라드 로이스맨 이 두 분
SEC 의원으로 있는 이 두 분이 SEC의 규제 관련된 가이던스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크립토 업계에 많은 혼란이 있다라는 내용 이 레터를 제출을 했죠. 이거는 지난번 제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사실 이 레터는 리플 소송과는 상관없는 다른 소송에서 제출됐던 레터이기 때문에 리플 측에서는 Fair Notice 디펜스의 하나의 증거로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리플 측에 지금 변호사님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그룹이 있는데 두 그룹 모두 다 이 레터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SEC가 반박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답을 개인 변호사단 측에서는 반박을 했습니다. 그게 7월 23일이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리플 측도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제출을 할 거라고 제레미 호간 변호사님께서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트윗을 보면은 그런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미있는 것이 7월 23일, 24일, 25일, 26일 이렇게 날짜가 지났어도 아무도 리플 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리플 변호사들은 지금 20명이 넘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뭐 3페이지짜리 간단한 답변도 내지 못했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설명은 협상에 대한 물밑 작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스페큘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 플러스 윌리엄 힌맨의 그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윌리엄 힌맨의 증인 채택으로 인해서 SEC의 입장이 상당히 불리해졌기 때문에 SEC도 하는 수 없이 협상에 응하게 된 거고, 그런 지금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여태껏 계획되어 있던 그 소송 과정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양측 모두 다 조용한 상태에 들어간 거고 뭐 이렇다는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황상 봤을 때 지금 뭔가 SEC와 리플의 소송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뜻을 전달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레미 후관님의 스페큘레이션이고, 그렇지만 뭐 이분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신 분이라서 돌아가는 정황상 그리고 그분의 어떤 여태까지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봤을 때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될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공개가 되겠죠. 여기서 저의 의견을 조금 마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것도 어디까지나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참고 정도로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플이 보유하고 있는 XRP 추가적으로 판매를 허용을 하게끔 하는 부분이 리플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판매를 할 수 있어야지 리플이라는 회사가 현금이 생기고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SEC가 판매를 못하도록 전에는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용을 함으로써 리플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여태껏 SEC가 킥이나 뭐 이런 회사들과 소송을 걸고 합의를 한 내용을 참고를 해봤을 때 XRP를 팔게 되더라도 소위 말하는 전문 투자자들이죠. 그런 투자자들한테만 팔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제한을 해서 판매를 하도록 이렇게 합의 조항에 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XRP 그 보유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코인베이스나 뭐 이런 크라켄이나 미국에 있는 이 거래소에서 XRP가 다시 거래가 재개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합의 내용에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못 박아주지 않으면은 제 생각에는 거래소들이 이거 거래 재개를 다시 시작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내용이 합의 내용의 문서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미국에 있는 거래소들이 거래 재개를 다시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것이 치명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XRP가 다른 나라에서 거래가 되면은 국제적인 브리치 커런시로서 뭐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XRP 가격이 이번 주에 많이 올랐어요. 물론 가상자산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세장이긴 했지만은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한 3만 불에서 4만 불, 한 30% 오를 때 XRP는 지금 50센트에서 한 75센트니까 거의 50%를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과 필리핀 사이에 브리치 커런시로서 작용할 수 있는 협업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뉴스도 있었고, 뭐 그런 게 이유일 수도 있지만은 뭔가 이러한 전개되고 있는 과정이 또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